자, 잠시 쉬셨죠? 네. 자, 이제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조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 회계 2급에서 재고자산 단원이 시험 문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지 될 단원 중에 하나고요. 단가 결정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어제 사온 거는 하나에 10,000원씩 주고 사왔는데 오늘 사온 건 하나에 11,000원씩 주고 사왔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8마리를 팔았을 때 10,000원짜리가 나갔는지 11,000원짜리가 나갔는지를 구분을 해야 한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단가가 빠져나갈 것이냐. 그럼 이 단가를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개별법이에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개별법.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면서 요즘 우리 세상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두 다 제품마다 바코드를 다 만들어 놓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낙지를 꺼내서 팔더라도 이게 10,000원짜리인지 11,000원짜리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장 정확한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우리가 개별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든 물건에 다 적용을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말 그대로 산낙지 같은 경우에 오늘 사온 거 있고 어제 사온 거 있고 다음날 가서 또 사오고 이 안에 수조 안에 물건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떤 게 10,000원짜리인지 어떤 게 11,000원짜리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선입선출법으로 그냥 우리 장부 정리를 선입선출법으로 하자. 그럼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FIFO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순서대로 일처리를 그냥 하자. 그러면 우리가 8개를 팔았는데 8마리를 팔았는데 그 중에 내가 손으로 꺼내다 보니까 오늘 사온 게 나갈 수도 있고 어제 사온 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어제 거서부터 먼저 파는 것으로 계산하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제 거서부터 먼저 팔았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계산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오늘 사온 거를 먼저 일단 팔고 어제 거 그냥 남겨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집을 때는 뭐 10,000원짜리인지 11,000원짜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뒤에 사온 거부터 먼저 파는 걸로 장부상에 기록하자. 이렇게 가는 방법을 우리가 후입선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동평균법은 우리 장부에 어제 사온 3마리가 있었고 오늘 사온 10마리가 있다. 그러면 총 13마리니까 그 금액을 합산해서 다시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하자. 그래서 이동평균법의 특징은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런 기준을 하나를 설정을 해 놓은 거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거고 이동평균법은 매입시마다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자. 그러니까 어제 남아있는 것과 오늘 구입한 걸 같이 합산해서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올 때마다 남아있는 것과 합산해서 평균, 또 남아있는 거랑 사온 거랑 또 평균, 이렇게 해서 매번 평균 단가를 계산해주는 방법을 이동평균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총평균법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평균법. 이 총평균법은 그냥 사올 때마다 단가 계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걸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1년치 다 묶어서 한꺼번에 총평균 단가. 그러니까 총평균 단가는 결산일에 총평균 단가 한 번만 계산하는 거예요. 한 번만 계산하는 방식을 그렇게 사올 때마다 막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그냥 1년 동안 내비뒀다가 전체 평균 한 번만 계산하자. 우리 올해 총 낙지 평균 단가 얼마였다.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상에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정도만 잘 알고 계셔도 문제 풀으실 때는 아마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다라고 하는 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는 개념이고 저희 교재의 34페이지를 보시면 34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연습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연습 문제를 일단 간단하게 풀면서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0월 1일 날, 자, 연습 문제를 보시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으로 매출원가와 10월 말 재고자산 금액을 각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일단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10월 1일 날 우리는 기초 수량이 있었어요. 기초 수량이 10개가 있었고요. 한 개당 우리는 100원이었어요. 100원씩 사왔어요. 그러면 개당 100원이니까 총 10개니까 1000원의 금액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장부상에는 1000원이라는 금액이 있었고요. 1000원어치 우리는 상품이 있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우리는 매입을 했어요. 매입. 몇 개를? 30개를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얘는 한 개당 110원씩 사왔어요. 물건값이 올라서 조금. 그러면 3,300원어치를 매입을 했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0월 30일 날 우리는 매출이라는 거를 했어요. 매출 25개를 매출을 했고 한 개당 140원씩 받고 팔았대요. 그러면 2,500원, 3,500원의 매출을 했을 거예요. 3,500원에 매출을 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선입선출법으로 푼다라고 가정하에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우리는 기초 매입 매출 원가 기말 이걸 계산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T자를 그려볼게요. T자를 하나를 그리고 자 우리는 매출액은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이나 똑같아요. 매출액은 우리 3,500원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건 손님한테 받은 금액이니까. 그래서 매출액은 3,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처음에 기초상품재고액이 있었나요? 그쵸? 기초상품재고액 처음에 1,000원어치가 있었어요. 1,000원어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순수한 매입 그래서 매입을 봤더니 매입은 30개 3,300원어치를 매입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말 재고액이 얼마가 남아있냐 이걸 구하는 게 숙제예요. 그러면 25개라는 매출을 했는데 25개가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러면 기초가 먼저 들어왔던 거고 얘가 나중에 들어왔던 거니까 10개가 먼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액에서 15개가 추가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이 매입액에 15개가 남게 되겠죠. 그쵸? 15개. 한 개당 110원짜리니까 기말재고액은 1,650원이 나오게 돼요. 기말재고액은 1,650원. 이해가 되셨나요? 1,650원만큼이 기말재고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 하니까
매출 원가가 얼마가 되겠어요? 2650원만큼이 매출 원가가 산출이 되겠죠. 왜냐면 양쪽의 합은 무조건 4,300원으로 같아야 하니까. 4,300원이 돼야 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우리는 매출 원가를 빼주시게 되면 매출 원가 2,650원을 빼주시게 되면 우리는 순수 물건 팔고 매출 총 이익이 얼마가 생겼다? 850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 자, 이 문제를 선입선출법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았을 때 위에 거서부터 순서대로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제 후입선출법으로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후입선출법으로. 그럼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게 되고, 자, 그러면 기초는 똑같이 얼마? 1,000원. 기초는 1,000원. 똑같이. 그 다음에 매입도 똑같이 3,300원. 얘는 절대 차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차변은 바뀌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을 계산을 해야 할 건데, 기말. 남아있는 게 몇 개가 남았냐? 남아있는 건 15개가 똑같이 남았는데, 후입선출법으로 풀게 되면 25개가 나갈 때 나중에 들어온 거. 얘가 먼저 들어온 거죠. 얘 나중에 들어온 거에서 25개가 나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5개가 남고 이 10개는 그대로 있겠죠. 그럼 5개는 110원씩이니까 550원. 그러면 1,550원이 기말로 남게 돼요. 1,550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매출 원가는 4,300원에서 빼주시면 되니까 얼마 나오죠? 2,750원이 나오나요? 2,750원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럼 이대로 풀면 매출액은 똑같이 3,500원인데 매출 원가가 2,750원이니까 매출 총 이익이 750원만 이익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냐에 따라서 이익액이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서로 달라지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실제 실무에서 반영해서 쓰기에 조금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편하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냐. 이걸 계산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이렇게 이익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 기말, 매출원가 이 세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액이 움직이게 되면 이 기말은 매출원가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돼요. 매출원가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 매출원가가 변하게 되면 매출 총 이익이 또 변하게 돼요. 어떤 효과가 있냐? 자, 기말 재고액이 1,550원하고 1,650원이죠. 기말이 만약에 조금 커졌다. 기말이 이 후입선출법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이면 기말이 상대적으로 조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말이 커지게 되면 매출원가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말이 100원이 늘었더니 매출원가는 100원이 작아지게 됩니다.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 이익은 다시 100원이 커지게 돼요. 이런 논리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기말이 작아졌더니 매출원가는 100원이 커지겠죠.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원가는 100원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익은 매출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논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건 계속 얘를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겨주셔야지 될 엄청 중요한 이건 세무 2급에 가서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회계 2급에서 여러분들이 선입선출법이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출원가를 구하는 이런 T자 계정을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말이 변화를 하게 되면 기말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매출원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원가가 늘어나게 되면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커지게 된다.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원가가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게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되겠고
자, 이거에서 이제 하나만 더 파생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가가 상승 중일 때 물가가 상승 중이다라는 얘기는 처음 사올 때 조금 싸게 사왔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선입선출법으로 문제를 풀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게 먼저 나가겠죠. 앞에 있는 게 먼저 나가고 큰 게 기말로 남게 돼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큰 게. 그럼 기말이 큰 게 남았다는 얘기는 원가는 그만큼 작아졌다. 이렇게 개념이세요. 자, 만약에 물가 상승 중인데 후입선출법으로 풀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먼저 나가니까 제일 작은 금액의 기말이 남게 돼요. 그럼 기말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그럼 그만큼 매출원가는 커지게 되고 이익은 그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논리가 하나가 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 중일 때 그러면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 물가가 상승 중일 때 매출원가가 가장 크게 계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럼 매출원가가 커지려면 기말이 작아져야지 됩니다. 기말이 작아져야지 되니까 작은 1번이 남아야 되겠죠. 그럼 뒤에서부터 팔아야 기말이 남게 된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정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시험 문제는 또 반대로 물가가 하락 중일 때도 나와요. 물가가 하락 중일 때는 처음에는 물건이 비쌌는데 점점 어떻게 되더라? 싸지더라. 물건값이 싸지더라. 그럼 여기서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물가가 하락 중일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기말이 작은 게 남겠죠. 그래서 기말이 작은 게 남으니까 매출원가 그만큼 커질 거고요. 이익은 그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후입선출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빠져나가야지 되니까 큰 게 기말로 남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기말이 그만큼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교재의 34페이지 위에를 보시면 물가가 상승하는 가정하에 각 방법의 기말 재고액과 당기 순이익의 크기는 그러면 기말 재고액이 가장 커지려면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이 가장 커지려면 선입선출법이어야 기말이 가장 크다. 그럼 후입선출법이 기말이 가장 작은 방법이다. 그래서 순서는 선, 이, 총, 후 이 순서대로 가요. 무조건 선, 이, 총, 후 이 순서대로 가는데 물가가 상승 중이냐 물가가 하락 중이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도 답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단지 순서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선, 이, 총, 후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제가 선입선출법이다 후입선출법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매출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네, 여기까지 일단 이론 설명은 간단하게 맞춰드리고 잠시 또 쉬셨다가 우리 기출문제,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